있는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쉽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양을 보시면 조금은 길진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우리 이거 체크하면서 단어 같은 것들을 있잖아. 일단 우리 오늘 테스트 본 거는 모든 단어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첫 DT니까, 저랑 하는 건 첫 DT니까.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지문에서 정말 우리가 내용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고 몰라도 괜찮은 단어가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밑줄 긋고 뜻을 쓰고 하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동의어도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DT부터는 동의어 포함돼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artificial에다 내가 막 뭔가를 적을 건데 artificial 말고 다른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한 가지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다른 뜻, 다른 단어들도 같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1번. 자, laboratory. 실험실입니다. 얘는 뭐 뜻만 알면 돼요. 사실 내용상으로는 중요한데 뜻만 아시면 돼요. 자, 형광펜 꼭 꺼내셔야 되고, 자, 필기 속도 조금 빠를 겁니다. 자, 실험실은 어떤 곳이냐 하면 an artificial environment,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artificial environment. 실험실은 자연적인 환경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인공적인 그런 환경인데, 자, 여기서 artificial이 상당히 중요해요. 인공적인이라고 적어주시고, 인조적인이라 해도 뭐 상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졸면 안 돼. 자, 이걸 표시하고 적어주세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man-made. 그리고 자연적이지 않은 거니까 natural의 반이요. unnatural.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직접 뭔가를 인위적으로 꾸며서 조성해보는 걸 simula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simulated라고 적어주세요. 조성된, 이런 뜻입니다. 자, 전부 다 artificial의 동의어예요. 실험실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공적인 환경이야. 자, 그리고 컴마 뒤에 where이 있습니다. 컴마 뒤에 where이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우리 관계대명사와 관계사 앞에 컴마 있을 때, 자, 꽤 많이 나왔었죠. 자, where이 있으면요, 이거 좀 적어줄게요. 컴마 뒤에 where이 있으면 앞에 장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뒤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 돼요. 야, 정신 차려. 진도 나가는 거야, 이거. 자, 그리고 컴마 뒤에 위치를 쓰게 되면 앞에 나온 사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물. 혹은 앞에 나온 문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치 뒤에는 절대로 완전한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민재 혹시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컴마 뒤에 절대 이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요. 대스 쓰면 안 됩니다. 대덱스. 그리고 지금 뒷문장 완벽할 거거든요. where 나왔기 때문에 위치로도 바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빨간 펜 항상 수시로 꺼내주세요. 자, 문장 어법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 자, 실험실은 얘들아 인공적인 환경이야.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인공적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organisms, 생명체들이 may not behave, 행동하지 않을지도 모른대. 자, 얘는 생명체란 뜻이죠. 생명체. 자, 행동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메이낫이 붙었어요. 메이낫까지 해석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해주세요. 이곳은 어떤 식으로 애들이 행동을 하지 않을 거냐면 in their natural habitat, 얘네들이 원래 살고 있는 자연적인 서식지에서 as they do, 그들이 자 행동을 as 하듯.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이제 박쥐가 나올 거거든요. 박쥐라는 건 당연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절대 아니야. 분명 자연 어딘가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이 박쥐라는 애들이 원래 살고 있는 어떤 자연 환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행동하는 거랑 실험실에서 박쥐를 기르면서 박쥐의 행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랑 다를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는요, 어떤 동물이건 상관없이 그 동물을 연구하려고 실험실에 갖다 놨겠죠. 근데 얘네들이 원래 살던 자연 환경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랑 실험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즉,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실험실의 어떤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동물들의 행동에 있어서 말이죠. 동물들의 어떤 천연적인 습성을 실험실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더라. 왜 그런지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이유는 안 나오고요. 2번으로 바로 갑니다. 2번.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bat 얘가 주어입니다. 박쥐를 말해요. 근데 박쥐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박쥐 한 마리면 딱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박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쥐라는 동물 그 자체를 말할 거야. 어떤 명사에다 s를 붙이면 그것을 대표하는 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a bat 아니면 그냥 bat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bat로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living은 동사가 아니라 뭐뭐 하는 이란 뜻으로서 떠나는, 어디를 떠나는 박쥐냐 하면은 lost. 자, lost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보금자리라고 되어 있어. 보금자리를 떠나는 박쥐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라는 거죠. 언제? at dusk까지 끊어주시고 해질녘에, 즉 우리는 이걸 저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녁. 자, 저녁에 보금자리를 떠나는 박쥐들 같은 경우는 may follow, 따를 수도 있습니다. different route를 따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경로를 따를 수도 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their foraging areas. 아, 여기서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경로를. 자, 그들의 foraging areas. foraging이라는 건 뭐냐면 먹이를 찾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먹이가 있는 곳을, 먹이가 있는 지역을. 자, foraging은 feeding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food seeking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먹이 찾기. 박쥐도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뭐 농사를 짓는 거 아니잖아. 그럼 원래 있던 그 뭐 과일이나 뭐 채소나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돼. 즉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재료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 나서야 되겠는데, 문제는 거기로 가는 경로가 스프링, 봄에 갈 때와 여름에 갈 때가 다르대요.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느냐? 박쥐는 계절별로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소리예요. 자, 박쥐의 계절별 행동 차이. 박쥐라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얘들은 봄에 하는 행동과 여름에 하는 행동이 다르대. 그 중에 그 행동이 어떤 게 다르냐면 먹이를 찾아서 가는 경로가, 봄에 가는 경로가 이쪽으로 간다면 여름엔 이쪽으로 가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유가 나오겠죠. 2번에 대한 이유가 3번에 있습니다. 이유라고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the potential reasons for the switch. potential은 명사로 쓰이면 가능성이야. 형용사로 쓰였어. 왜냐면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가능성 있는. 자, for the switch. 스위치에다 체크 한번 할게요. 자, 색깔 구분 살짝만 하겠습니다. 스위치. 여기서의 스위치는 뭐냐면 변화, 전환이에요. 자, 전환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런 애들이, 지금 박쥐가 왜 여름에 행동하는 거랑 봄에 행동하는 게 다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변화에 가능성이 있는 이유. 자, 근데 그 전환의 어떤 그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 야, 은채야, 너 앞에 앉아서 자꾸 졸래? 자, 졸지 마. 자, 이거 바로 쳐주시고요. Changes in prey distribution and predator treat.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박쥐를 연구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박쥐가 먹이를 찾아 나설 때는 이쪽으로 날아가서 저기로 간다고 칠게. 근데 가을에는 혹은 봄에는 저기에서 먹이를 안 먹고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은, 자, 얘네가 만약에 평상시에 무슨 벌레를 먹고 살아. 근데 그 벌레가 여름에는 막 살아나는데 가을만 되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기에 가을에 가봤자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바로 먹이의 분포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이건 얘네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일 뿐이야. 자, 먹이 분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predator. 아, 얘네들, 이 박쥐라는 애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얘들은 작아요. 비록 세긴 세지만. 자, 먹이 사슬의 위에 있다기보단 먹이 사슬의 아래쪽에 있을 거야. 자기보다 더 큰 새들한테 먹힐 수도 있겠지. 인간한테 잡힐 수도 있겠고, 뭐 더 큰 뭐 육식동물들한테 먹힐 수도 있겠죠. 포식자들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포식자들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겨울잠을 잘 수도 있잖아. 그럼 겨울에는 걔네들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먹이를 찾아 나설 수도 있겠지만, 봄에는 얘네가 동면에서 깨어나니까는 봄에는 좀 다른 데로 숨어야 되겠지. 그렇게 경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포식자의 위협 때문에.
자, 그리고 또한 seasonal differences in tree cover. 자, 박쥐라는 애들이 어떤 나무의 커버라는 게 뭐냐면요, 나무가 이제 자라가지고 막 이파리가 생기면 지붕처럼 생기죠. 그럼 그 아래에서 얘네들이 숨어가지고, 박쥐라는 애들은 절대 대놓고 나오지 않아요. 숨어 사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겨울철에는 숨을 곳이 없지. 왜?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가을도 마찬가지겠죠. 낙엽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자, 봄에서는 나무 근처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나무가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가을에서부터 겨울에는 동굴 같은 데로 숨어야 되겠네. 당연히 자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얘들은 행동이 변화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계절별 차이 때문에, 혹은 human disturbance and light pollution, 인간의 어떤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light, 박쥐는 어두운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자, 얘네가 만약에 어떤 바닷가 근처에 서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바다라고 하면 여름에 핫해요. 그럼 밤에도 바닷가는 반짝반짝거릴 거야.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겨울에 누가 해수욕을 하러 가겠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겨울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둡겠죠. 그럼 계절별로 빛공해도 다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을 수 있는 거네. 까지에 해당되는 이 모든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들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연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실험실에 포식자가 있어? 실험실은 온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봄이건 겨울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실험실의 내부 온도 비슷할 거야. 자, 그리고 실험실에 뭐 나무를 굳이 키워가지고 뭐 이제 이파리를 막 열어놓고 그렇게 할까요? 실험실에서 뭐 빛공해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계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 즉, 이 괄호 안에 있는 저런 변화들은요, cannot be established. 이 단어가 중요하지. 뭐 될 수 없을 것이다. 조성될 수가 없다. 설정될 수가 없다. 어디서? In a laboratory. 자, 실험실에서는 설정될 수가 없대요. 자, 이거 다른 말로 바꿨을 거예요. 자, determined. 자, identified. confirmed. 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하세요. 그러면 실험실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뭐 실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에서 실험을 하기엔 변수가 많겠죠. 그런데 내가 박쥐를 연구하고 싶어. 근데 진정한 박쥐의 행동을 연구하려면 실험실에서는 연구할 수 없어. 왜?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랑 실험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실험실에서는 애들이 한결같을 거 아니야. 먹이는 우리가 주면 그만이고 얘들 이동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러운 행동이 안 나올 텐데 박쥐를 알 수가 있을까?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떤 하나의 임시 방편이 하나 나오네요. Mathematical 모델링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이게 뭐냐면 수학적 모델링. 얘들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적지 마요. 이해만 더 안 갈 뿐이에요. 수학은 보통 뭐를 써요? 글을 써, 숫자를 써. 숫자를 써. 즉, 수학적 모델링은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하는 거야. 수치화. 즉, 숫자로 단순화하는 거야. 모든 걸 다 통계로 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might help,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영진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help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여러 번 그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help 무슨 동사였죠? 5글자로? help는 분사동사야. 뒤에 뭐나 뭐가 올 수 있어? 그럼 predict에다가 너희들은 자, 이꼴 표시하고 to predict도 적어주시는데, 얘들아, 자, 이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숫자로 단순화하는 것이 이러한 박쥐의 행동들의 패턴을 예측하는데 도움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박쥐를 보아하니까 얘가 평상시에 이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몇 %였네? 그럼 여기로 이동할 확률은 몇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처리하는 걸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might를 썼네? 그럼 무작정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predict, 다른 말로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거랑 구분 잘 되게 적어주세요. predict, 이꼴 표시, forecast, 은채씨, forecast, anticipate 적어주세요. 자, 하지만 would be less effective. 얘들아, 덜 효과적이래요. 덜 효과적이래. 효과가 덜 하대. 뭐가 덜 효과적이야? 숫자로 그냥 이 박쥐의 행동들을 단순화시키는 건 효과적이지 못해. 뭐 하는 데 있어서? at identifying,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 뭘 파악할 건데? The cause of the change. 변화의 원인을 말이죠. 일어나서 수업 듣는 걸 좀 추천하고 싶네요. 저 뒤로 가실래요? 네. 빨리 가요, 빨리.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럼 졸지 마세요. 네. 남자이라면 내가 소리라도 지르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 여기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번이 중심 문장입니다. 별표를 칠 건데, 그럼 얘들아, 박쥐라는 애가 이렇게 밖에서의 행동이 다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공간 안에서의 행동이 다른데, 그럼 진정한 박쥐의 모습을 연구하려면 우리는 박쥐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박쥐가 살고 있는 여길 연구해야 돼. 여기 체크해 주세요. To understand. 자, to 부동사 나왔습니다. 문장 앞에서 컴마 달고 있죠.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자, 이 박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쥐를 연구할 게 아니야, 지금. 박쥐가 살고 있는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연구하는 것이 크루셜, 중요하대요. 자, 그게 크루셜, 중요하대요. 크루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에센셜, 바이탈, 크리티컬. 그리고 this, 이것은 is achieved. 자, 달성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뭐를 통해서? 얘네가 살고 있는 자연 서식지 안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즉, 진짜 박쥐의 모습을 연구하려면 박쥐 잡아다가 실험실에 가둬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박쥐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연구가 중요하더라. in the field. 현장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장을 뒤로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자,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한글로 정리해놨고, 자, 동의어, 반의어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자, 주제문과 제목 요약문을 최대한 그 지문 앞에 있는 것들 토대로 이제 쓸 수 있게 빈칸 만들어놨는데 이거 혜영쌤이랑 같이 했죠. 따로 여러분들 시키진 않았죠. 이거 이따가 조금 시간 남으면 그때 할게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엑서사이즈 2로 바로 갑니다. 지문 어려워요.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지문 어렵습니다. 내용 먼저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도중에 시간 40분 되면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추울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소재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보통 감기 걸린다고 하면은 여름에 걸리는 게 아니라 겨울에 걸려요.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서 내용을 하나씩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필기를 할게요. 일단은 펜 다 내려놓으세요. 지문만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1번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보통 어떤 생각이 하나 있어. 자, 우리가 추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자, 감기에 걸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있대. 그런 생각은 makes intuitive sense. 아주 직관적인 생각이야. 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밖에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감기 걸리겠다 이러지. 여름에 오랫동안 밖에 있을 때 어떻게 감기 걸리겠다 라고 하진 않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감기 이꼴 추위라고 생각을 해. 너무 당연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운 날씨에서 감기에 더 잘 걸리는지를 발견한 거는 just. 얘들아 잘 봐. 과학자들이 우리 현재 완료에 just가 붙으면 방금, 막 이런 뜻이죠. 이제서야 막 그 이유를 발견했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추위 속에 있으면 감기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추울 때 감기가 더 잘 걸리는지를 밝혀낸 거는 사실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최근의 일이야. 그전까지 몰랐다는 거야. 왜 추울 때 감기 걸리는지. 자, 근데 그전까지 우리는 최근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 자, 일반적으로 자, respiratory illness가 뭘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감기 걸리면 보통 피부가 상하는 거야, 뭐 눈이 상하는 거야, 아니면은 코나 목이 상하는 거야. 코나 목이죠. 이게 바로 호흡기예요. 이게 호흡기라는 뜻입니다. 밑에 단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단어를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호흡기란 단어 굳이 힘들어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해석은 할 줄 알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뜻으로 내겠죠, 제가? 이런 호흡기의 질병들이 얘들아, 겨울철에 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was blamed on.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우리 blame이 뭐 하다야? 보통?
블레임. 비난하다지. 근데 비난하는 거는 걔를 탓하는 거지. 즉 뭐의 탓으로 여겨졌냐 하면은 the fact 뒤에 나오는 사실 때문으로 여겨졌대. 사람들이 얘들아 추우면 보통 밖에 있으려고 해? 안에 있으려고 해? 실내에 있으려고 해. 근데 나만 추운 거 아니지. 모두가 춥지. 그래서 모두가 안에 있으려고 해. 근데 그 상태에서 실내에 온 이유가 뭐야? 추우니까 왔겠지. 근데 문 열어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추우니까. 그럼 문을 닫아놓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여럿이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군가가 감기 걸렸어. 기침을 막 해. 여기가 뚫려있는 공간이라면 그 감기 바이러스는 널리 퍼질 거야. 이거 잘 들어. 널리 퍼진다라는 건 나한테 오는 것보다 다른 데로 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 근데 밀폐돼 있으면 이게 이 안에서만 감돌기 때문에 나한테 올 확률이 더 높겠지.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주로 실내에 있으려고 해. 추우니까.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니까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질 거라 소리예요. 이게 근데 언제까지 생각이었어? 최근까지의 생각이었대. 최근까지의 생각이었대. 근데 이게 말이 된대 안 된대? 사실일 수는 있겠대. 내용이지 잘 봐. 사실일 수 있어.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근데 문제는 추위라는 게 얘들아 얼쏘가 있고 낫저스트가 있어. 너네 낫저스트랑 나돌리랑 똑같은 거 알아요? 그럼 나돌리 버더소랑 똑같은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대. indirectly가 뭔 뜻이에요? 간접적인 거야. 추위가 간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 다시 말해서 추위라는 것이 우리를 간접적으로 아프게 한다는 건 사실이야. 추우니까 몸이 으슬으슬해져가지고 으슬으슬해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낮아져가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평상시였으면 안 걸릴 수 있는 감기 걸려버리고 또 이게 막 열심히 움직여서 땀이 날 수 있는 그런 온도도 아니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아프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직접적으로도 추위는 여러분들은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왜 그러느냐? 즉 3번이 여기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니까 별표 치시고 그거예요. 얘들아 일단 내용 한번 정리한 다음에 쭉 분석을 해준 다음에 잠깐 쉴게요. 이따가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내용 먼저 알고 보자는 소리예요. 얘들아 뭐 덕분이냐 하면은 previously 이전에 잘 알려지진 않았었던 이뮨이 뭐야? 이뮨? 면역이지. 메커니즘은 뭐라고 해야 돼? 체계. 면역 체계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노스트릴. 노스트릴이 뭔 뜻일까요? 콧구멍이야. 너네 추우면 콧물 나지? 콧물이 왜 날까? 오히려 콧물이 얼어붙어야 되는데 왜 콧물이 흐를까요? 일단 콧물이 흐른다라는 건 이걸 더 흡수하겠다는 거야? 바깥으로 빼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야. 우리가 눈에 뭐 들어가면 눈물이 나죠. 왜 그럴까? 이걸 빼내겠다는 뜻이거든. 즉 콧물이 난다라는 건 지금 코에 들어가면 안 되는 뭔가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를 지금 코가 액체를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콧물 안에 뭐가 있냐면 콧물 안에는 글쎄 얘들아 안티바이럴 버블이 있대. 안티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바이럴은 뭘 것 같아? 바이러스의란 뜻이야. 즉 항바이러스성 거품이 우리 콧물 안에 있대요. 즉 이게 우리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얻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래. 문제는 얘들아 이게 40degree가 뭐냐면 화씨 40도예요. 이거 섭씨로 따지면 우리는 화씨로 살아요? 섭씨로 살아요? 섭씨로 살아요? 이게 4도 정도야. 그럼 겨울에 가까울까? 여름에 가까울까? 겨울이겠지? 4도씨니까 이게 섭씨 40도가 화씨 40도가 섭씨 4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의 온도야. 이때 만들어지는 이 콧구멍의 이 세포들은 그 안에 있는 이 항바이러스성 거품이 덜 강하고 훨씬 더 적대요. 즉 우리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이 콧물의 그 농도와 이 콧물의 양이 겨울엔 더 적대요. 다시 말해서 겨울에 왜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거야? 우리 몸의 항체가 겨울엔 조금 더 약해진대요. 그래서 그런 거래.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 때문만은 아니야. 밀폐된 공간은 분명 영향이 있지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해주는 이 콧물 속의 그 항바이러스가 이 낮은 온도에서는 이 높은 온도보다 훨씬 더 덜 강하대. 그리고 더 적다. 이것 때문이야.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 밑줄 긋고 이제 차근차근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에코. 40degree가 뭘 말하는 것이냐? 화씨 40도예요. 화씨 40도가 몇 도냐? 바로 섭씨 4도예요. 섭씨 4도면 어떤 날씨냐? 너네 생각해봐. 밖에 온도가 4도야.
내가 지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 에어컨 온도로 이 안에 공기를 4도로 맞춰놨어. 야, 좀만 더 내려가면 냉동되겠죠 우리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추운 날씨지. 추운 날씨엔 콧물이 더 약해진대. 콧물의 성능이 더 약해진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추울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항바이러스성 물질이 더 약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2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3번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은채는 그때 주무셔야 돼 반드시.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although the idea, although가 붙었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겠죠. 이산고는 문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만은 좀 귀찮은 게 나와요. 얘들아 접속사와 전치사는 엄연히 다른 거야 그지? 하지만 뜻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 because와 because of 뜻은 똑같지만 함께 바꿔 쓸 수는 없죠. 접속사와 전치사 바꿔 쓸 수 없어. although 뒤에 지금 여러분들 명사만 나온 게 아니라 the idea부터 that부터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게 주어, 얘가 동사, 여기가 바로 자 목적어 라는 생각이 자 일리가 있다 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장 나왔거든요. 자 이 친구 although 바꿔 쓸 수 있는 접속사 두 개 갈게요. though although 나왔고요. even though 바꿔 쓸 수 있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예요. 접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근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란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가 있어. 두 개 있어요. 절대 바꿔 쓰면 안 돼. 걔들은 뒤에 명사만 나와야 돼. 문장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시는 분 D로 시작하는 거 despite 좋습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좋아. 인스파이트 오브 얘들은 전치사야. 뜻은 똑같아. 근데 뒤에 명사만 나와줘야 돼. 얘들은 문장 나와줘야 되고. 자 다시 갈게요. 추운 날씨에서 일하는 것은 감기에 걸리는 것으로 lead to 이어집니다 라는 그 생각.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봐봐. 이게 주어죠. 얘가 주어죠. 이 친구가 지금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얘가 동사입니다. 이게 목적어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뭐 하나 빠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추운 날씨에 일하는 것이 감기로 이어진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아이디어와 일치하지. 그럼 여기서의 that은 관계대명사일까? 동격일까? 동격의 that이에요. 동격의 that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나올 수 있어요. 자 체크해 주세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내용과 앞에 아이디어의 내용이 일치해.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일치해. 자 그래서 이거 절대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되고 생략도 안 되더라.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makes intuitive sense 직관적인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intuitive에다가 직관적인이라고 적어주시고 직관적인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본능적인 거야. instinct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말이죠. 이제서야 왜 그런지를 이제 막 알아냈어. 이 Y가 뭘 말하는 건데 왜 추운 날씨에 감기 더 잘 걸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서야 막 알아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2번 Until recently, 최근까지 말이죠. The general increase in respiratory illness in the winter까지 끊어주시고 자 주어는 지금 얘들아 윈터가 아니야. 윈터에서의 호흡기 질환이 주어가 아니야. 이 호흡기 질환에서의 일반적인 increase 증가가 주어야. 일반적인 증가. 즉 겨울에 호흡기 질병이 코감기라든지 목감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was blamed on 체크해주세요. was blamed on 뭐뭐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적어주세요. 얘들아 너네 SDL 풀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거 보면서 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그렇게 앞에 걸 보고 풀었으면 너네가 직접 혼자 힘으로 푼 거랑 보고 푼 것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혼자 풀어서 맞춘 거는 다음에 또 안 틀리겠지만 보고 푼 거는 안 보면 틀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체크하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하면 잘 적어주세요. B. 야, 뭐뭐 때문으로 여겨진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뭐에게 원인이 있는 거지. 뭐뭐의 탓으로 돌리는 거지. Be attributed to. attributed to. 누군가를 탓할 때 쓸 수 있는 건 be blamed on이고요. 누구에게 공을 돌리는 걸로는 be attributed to도 쓸 수 있어요. 즉 탓을 하는 거랑 공을 돌리는 건 넓게 보면 같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that부터 끝까지. 그럼 또 봐봐. 도은아, 지금 that 뒤에 주어 누구예요? people, 동사 뭐예요? spend라는 건 얘들아 뭔가를 소비하는 거지. 승원아, spend 뒤에 목적어 뭐예요? 얘만 목적어야, 그지? 뒤에 있는 건 부사거든요. 이 문장 어떤 거 같아? 완벽하지? 완벽해요. 완벽한 삼형식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실의 내용이 바로 뭐야? 사람들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는 거, 어딘가에서 많이 보낸다는 거야. 즉, 이 내용이 앞에 있는 팩트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앞에 있는 팩트와 일치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대시야? 동격의 대. 없애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위치를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관계대명사 아니기 때문에. 위치 X. 자, 그럼 가겠습니다. 어떤 사실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까? 사람들이 indoors together. 어디서 함께 보내는 거야, 시간을? 실내에서 함께 보낸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밖에였으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더 넓은 곳으로 이제 흩어질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실내이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직박으로 바이러스가 온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Exchanging viruses.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바이러스 교환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해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입니다. 자, exchanging이 왔어요. exchange 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왜? 지금 주어가 없고 접수사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환하며 라고 적어주세요. 바이러스를 교환하며. 언제? 추운 날씨에. 근데 이게 언제야? 최근까지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과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인식이, 은채야, 과거의 인식이 뭐였냐면은 겨울 감기의 원인을 실내 밀집도로 봤어요. 실내 밀집. 사람들이 왜 겨울에 감기 걸릴까요? 왜냐면 바이러스라는 건 여름에도 있는데 여름에 우리가 밖에서 주로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안 붙어 있어요. 근데 겨울은 추우니까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더 잘 퍼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봐봐, 누군가는 분명히 같이 놀았는데 누군가는 감기 걸리고 누군가 감기를 안 걸려. 이상하잖아. 그럼 이거는 실내 밀집도만이 원인인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물론 원인에 해당되지만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 원인이 어디 나오냐면 3번에 나오는데 이건 쉬었다 갈게요.